안녕하세요. 구명모 법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. 개인 파산이 되는 이유가 아니라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개인 파산이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. 개인 회생보다는 아무래도 허들이 높거든요. 그래서 개인 파산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우선 개인 파산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개인 파산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 채무자나 또는 채권자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.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 재단에 대한 환가 절차를 거친 후 면책 결정을 내려주는 그러한 제도를 의미하는데요. 쉽게 설명드리면 빚을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신청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. 그러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현금화해서 채권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도 못 갚은 빚이 있을 경우에는 그 빚은 탕감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를 의미합니다. 따라서 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라면 개인이면 되고요. 개인 파산이기 때문에. 그리고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으면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면 파산을 하지 말고 개인회생을 해야 됩니다 라는 안내를 많이 받게 될 거예요. 이번 시간에 그 이유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 영상 참고하셔서 왜 파산이 아닌 회생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우선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. 이 지급불능 상태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. 그 대법원에서 지급불능 상태를 무엇인지 정의를 해놓았는데요. 그 내용을 한번 먼저 볼게요.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라고 대법원에서 말했습니다. 네,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. 즉 내가 직장을 잘려서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. 사실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건 맞거든요.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죠. 이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태에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채무를 변제 못하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야 하거든요. 그래서 법원에서는 객관적 상태를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하면 채무자의 연령, 직업, 자격, 기술, 노동능력, 가족관계, 마지막으로 재산 및 부채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.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. 채무자의 연령부터 볼 건데요. 채무자의 연령은 말 그대로 나이를 의미하죠.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나이를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무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. 아무래도 고령인 경우에는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. 즉 소득 활동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원인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. 반면 젊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현재 직업이 없다.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취업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보지를 않아요. 구체적으로 보면 실무상 보통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파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. 이에 반해서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좀 예외적인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사실 쉽지가 않고요. 50대 초중반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서 어느 경우는 나오기도 하고
어느 경우는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웬만하면 50대 중후반인 경우에는 파산 면책을 내려주는 편이에요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직업을 고려하는데요.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서 소득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겠죠. 따라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자격 및 기술도 직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. 따라서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파산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. 예를 들어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액의 소득만 가지고 파산 면책을 신청한다.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문제 삼아서 파산 면책이 불허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리고 노동 능력이 있는데요. 노동 능력은 직업과는 다른 말입니다.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자체를 보는 것이거든요. 무조건 나이가 젊다고 해서 노동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아요.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노동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 능력이 있는지도 또 중요한 요소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가족 관계도 본다고 했잖아요. 가족 관계는 간단합니다. 부양가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.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그 소득으로 생계비를 쓰고 나면 남은 돈이 전혀 없을 수도 있겠죠. 이러한 경우에는 나이, 근로 능력, 직업 그런 걸 모두 가졌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파산 면책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제가 이전에 업로드해 놓은 영상 중에서도 30대의 고객이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. 그분이 이렇게 부양가족이 많아서 파산 면책이 허용된 사례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 및 채무 내역을 본다고 했는데요. 이 부분 또한 간단합니다. 파산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만 하거든요. 즉 채무가 재산보다 적다. 이 경우에는 이 재산을 처분해서 채무를 변제를 하면 되기 때문에 파산 면책은 신청하는 것이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. 이렇게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서 파산 면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 회생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. 이 외에도 채무자가 주식이나 도박, 코인 등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면책 불허가가 날 수도 있으니까 정확히 내가 파산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번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 번호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.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으로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구명모 법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